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새벽입니다. 수요일 새벽 전책입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경제 뉴스들을 제가 좀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앞으로 경제 환경은 아주 많이 바뀔 것입니다. 신문을 보니 연구기관들에서 여러 발표를 했더군요. 일자리는 줄지만 앞으로 GDP는 12%더 성장할 것이다. AI 시대에 GDP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뭐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해야 할까요? 아마도 여러 전문직 분야의 AI가 들어가서 사람들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은 엄청나게 줄어들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당장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자동차 조립 같은 이런 계속 반복되는 노동은 거의 AI가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는 미래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족해지겠지만 한편 일하는 보람을 느끼거나 특히 창의적인 일은 감소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나서 이 미치광이 관세 폭탄을 퍼부으면서 드디어 한국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적자 폭이 큰 멕시코, 그리고 중국, 캐나다 이 세 나라를 겨냥하더니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한 달간 유예를 해줬죠. 그러더니만 이제 전 세계를 겨냥을 해서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전방위 관세 폭탄을 퍼붓기로 하면서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G1 미국에게 좀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관세 폭탄을 때린 겁니다. 이미 25% 관세가 확정이 된 철강 알루미늄과 함께 자동차와 반도체는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한미 FTA는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도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어 리더십 공백은 국가적 손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당장 미국으로 날아가서 아보이 기술이라는 것을 발휘를 했죠. 그 아보이 기술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트럼프에게는 무조건 칭찬을 많이 해주라. 칭찬을 계속 해주라. 그것이 첫 번째 아보이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다급해진 기업들은 조만간 정부 협조 아래 20대 그룹 CEO로 구성이 된 경제사절단을 만들어서 미국을 찾을 계획입니다. 글쎄요, 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뭐 기부를 하고 온갖 짓을 다 하죠. 그렇게 해서 조금 형편이 나아질만 하면 또 그 다음 정권이 또 공격을 해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편 11일 산업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수출액 1278억 달러 중에 자동차가 무려 347억 4,400만 달러. 아주 당당한 1위입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그만큼 많이 팔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 엘라바마에서 생산을 하죠. 그리고 멕시코에서 생산을 합니다. 반도체는 106억 8천만 달러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관세를 부과를 하면 국내 자동차와 반도체의 생산 수출 전략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경제 뉴스는 모두 어두운 뉴스들 뿐입니다. 한 두 개만 볼까요? 작년 세수결손이 30조 8천억, 23년 세수결손 56조 4천억에 비해서 많이 줄긴 줄었는데 2년 연속 세수결손입니다. 그러니까 23년과 24년 2년간 윤석열 정권 2년간 세수결손은 모두 87조 2천억입니다. 작년에는 법인세가 15조 2천억, 양도소득세도 5조 7천억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경제 뉴스, 얼어붙은 일자리. 그러니까 하나는 세금이 적게 그치고 하나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뉴스들입니다. 이 얼어붙은 일자리 뉴스인데 IMF 이후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구직 사이트의 구직자 대비 일자리는 2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경우에 구직자는 47만 9천 명, 주로 2030들입니다. 거기에 비해 구인은 14만 5천 명. 그러니까 일자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일자리 비율이 0.28이었습니다.
28%. 문제는 구인 숫자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입니다. 작년 12월의 경우 1월에 비해 43% 10만 1000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면 사회는 당연히 각박해집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줄은데 비례를 해서 범죄율은 가차없이 늘어납니다. 그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루 종일 뉴스 채널이 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해서 거의 중계를 하더군요. 전에 했던 장면부터 어제 장면까지. 그리고 국회에서는 전날 이재명에 이어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죠. 그런데 이 권성동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아마 이걸 들으면서 속이 시원하다 이런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탄핵 소추의 이유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이 됐다. 방송 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백인동 비리 사건이 주범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했다. 범죄 피고인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적반하장의 폭거였다. 권성동 교섭단체 대표 인설에서 민주당과 이재명을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작심을 하고 원고를 따듬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는 민주당과 이재명의 폭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권성동 연설문이 이렇습니다. 국정혼란의 주범, 국가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내란죄, 그리고 내란죄에 가담한 자, 내란죄 종사한 자, 선전선동한 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국가를 흔드는 진짜 이 국가를 흔들어서 무너뜨리고 있는 세력은 바로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권성동은 민주당의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제안에 대해서도 국가 예산 분탕질이라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한편 권성동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폐악질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비상계엄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지만 왜 비상조치가 내려지는지 한 번쯤 따져봐야 한다. 거대 야당의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제2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 그렇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 짧은 기간 안에 29번씩이나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중에 13번이 통과가 돼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죠. 정말 제가 보기에도 민주당은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감사원장에다가 서울중앙지검장, 거기다가 자기를 수사한 검사들, 이 모두를 탄핵을 해버리면 결국 민주당의 그런 폭거에 주눅이 들어서 전부 다 납작 엎드릴 것으로 생각한 겁니까? 민주당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한 데 대해서 권성동은 국가 예산을 이렇게 당리당략으로 분탕질하면 안 된다면서 그렇지만 추경 논의에는 참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권성동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의 연설 도중에 민주당 의석에서 항의가 계속됐습니다. 아주 고성으로 고함도 지르고 말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 뭐 이런 식의 이게 중계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참 재밌더군요. 전날 이재명은 권성동의 연설에 항의성 발언은 자제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데 권성동의 연설에 아주 고성으로 항의를 하더군요. 권성동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혼란의 주범, 국가위기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발이다. 권성동은 최근 조기 대선을 노리며 우클릭하고 있는 이재명의 이중성을 이렇게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재명은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며 실용주의를 표방한다.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하고 있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 국회 정은 감정법부터 폐기를 하라. 그렇지 못한다면 이 대표가 외친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은 말과 행동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3% 성장을 할 수 있다.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6개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짓은 어떻습니까? 반도체법을 만들어서 이 반도체 같은 이 특수 직역만이라도 주 52시간제 이걸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전체 노동시간은 그대로 하더라도 한참 연구를 할 때 주 50시간에 딱 묶여버리니까 연구가 끊기고 그래서 세계적인 R&D에 뒤처지게 된다. 이 주장을 하면서 이 반도체법에 이걸 좀 포용을 하자 이러는데 그렇게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반대를 하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6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하나도 지금 견디질 못하고 세계 초일류 기업에서 지금 1.56 기업으로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장부터 삼성전자를 일군 13명의 기업인들이 삼성그룹의 기업인들이 48년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자, 어떻든 지금 이재명도 다급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을 새 변호인으로 민변 출신이죠. 꽤 유명한 분입니다. 이찬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찬진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 여기에는 부장판사 3분입니다. 6-2부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명의 변호인 선임이 관심을 끈 것은 시간 끌기 논란에 휩싸인 때문입니다. 그는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연관된 소송 서류를 제때 받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은 이사불명, 폐문부재,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 등 온갖 잔꾀로 재판을 진행시켜왔다. 당무 본다, 코로나 걸렸다, 단식한다, 선거한다는 등 가진 핑계로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이재명을 더욱 초조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5개 재판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자신의 범죄에 비해 종범에 가까운, 그러니까 몸통은 이재명, 종범은 이화영, 뭐 그렇게 되어 있죠. 돈을 준 사람은 김성태. 그 이화영이 징역 7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9년 6월, 고등법원에서 좀 깎았습니다. 그래서 7년 8개월이 선고된 데다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에 들어있는 지금 백인동 토지용도 상향, 그러니까 자인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올린 이 엄청난 토지용도 상향이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박근혜 정부 국토부 협박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준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가 됐는데 유죄 판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 김인섭이라는 이재명이 한때 뒷배 노릇을 하고 선대 본부장 노릇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남시의 아시아 디벨로퍼의 브로커로 알선 수재 힘으로 쉽게 말하면 청탁을 하고 일을 해주고
그 대신에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70억을 받았죠. 그 김인섭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겁니다. 대법원에서 말입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 근데 김인섭이 로비를 해서 브로커를 해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자인녹지에서 주운 주거지로 용도 변경이 됐다. 4단계나 상향을 시켰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의 발언, 박근혜 정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말은 허위사실 공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재명의 측근인 김용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합니까? 이 김용희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것도 이재명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5억 원이 당시 이재명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것, 그 공개된 비밀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향유자는, 그 돈의 향유자는 사실은 이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권성동도 거짓말 지적했습니다. 정범이 이 정도 중형이 나왔다면 주범인 이재명은 당연히 그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 자, 어쨌든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자 이재명 측은 재판을 앞둔 5일 오전에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재판 주인이 아니다. 그건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다. 글쎄요. 이게 4년 전에도 합헌 결정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1심도 아니고 2심에서 또 느닷없이 위헌 법률 제청을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까? 과연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일까요? 민주당 이근태 법률대변인은 취재진에게 이런 입장문을 배포를 하면서 결코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위헌 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 번호가 부여된다.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지 않는다. 지연시킬 수도 없다. 참 말은 재미있게 하는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만약에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어도 6개월은 재판이 지연이 되죠.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해야 될 텐데 헌법재판소에서 10년의 기간이 6개월은 될 겁니다. 그러면 6개월은 재판이 지연되는 겁니다. 어찌 그것이 지연 전략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재판부도 해당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한다. 자, 그런데 요즘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특히 우리 법인이 국제인권법인이 이런 말이 떠들기 시작하면 신뢰를 급격하게 잃어버립니다. 자, 이재명 측은 또 항소심 2달 만에 변호인을 선임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적임의 변호인을 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재판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다. 정말 그런가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계속 늦춘 겁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계속 늦춘 겁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재명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을 선고를 했죠. 그런데 이재명은 20일이 지난 그해 12월 6일 항소를 했습니다. 미루고 미루다 항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자 재판부는 기다리지 못하고 12월 23일 국선 변호인 선임을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은 1월 6일 이찬진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이찬진 변호사, 그리고 위대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 뒤에 2월 4일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1심 변호를 맡았던 김종건, 이승엽 두 변호사도 추가로 또 선임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변호사 3명을 추가로 선임하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변호인단은 이날 기준으로 모두 7명이 됐습니다. 이 돈 다 어디서 나올까요? 정말 이재명은 돈이 많다는 생각도 합니다. 아무리 같은 변호사이지만 모두 무료 변호를 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이후에
약 2달 만인 이달 23일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재명이 윤석열과 벌이는 시간과의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이재명에게는 천우신조로, 정말 천우신조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사살골을 찬 셈이 되자 이제 이 나라 정치판은 조기 대선설을 아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4, 5월 조기 대선 전국이 펼쳐진다면 이재명에게는 대권을 쟁취할 기회의 문일까요? 이재명이 자신에 대한 재판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미루고 연기하는 등 시간을 질질 끌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속도전을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직접 한 말이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 누구 좋으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파면 절차, 쉽게 말해서 탄핵 심리를 과거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빠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은 아주 빠르게 심리를 해서 빨리 복귀를 시켰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빠르게 심리를 했는데 파면을 해버렸죠. 그것도 재판관 만장일치로 말입니다. 사실은 두 분이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보기가 그러니 만장일치로 합시다. 이래서 만장일치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편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돼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지만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다들 바쁘게 되겠죠. 20일 안에 후보를 결정하고 40일 동안 대선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건 이재명에게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우선은 이재명에게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윤석열이 파면이 결정이 되면 대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당하게 요구하겠죠. 고등법원 재판부를 향해서도 자, 대선이 2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아주 불문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이 5개 재판이지 지금 이재명의 걸림돌은 딱 하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입니다. 위증교사 항소심 사건도 있지만 그건 아직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 공직선거법은 어떻습니까? 633 원칙이 작용하죠. 1심은 6개월, 2심, 3심은 3개월. 이 사건이 633 원칙이 지켜진다면 사실 2월 14일 이전에 항소심 선고가 내려져야 합니다. 11월 15일 1심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항소심에 올려놓고 소송 서류를 받지 않고 뭐 폐문부재 이런 식으로 받지 않고 하면서 시간을 다 흘려보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5월 14일 안에 나와야 하는데 둘 다 거의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문제 하나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경찰 출신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있습니다. 이 민주당 이상식이 7일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런 글을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참 머리 나쁜 사람은 어디 가도 사고를 일으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머리가 나쁘더라도 경찰 출신인 걸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까? 왜 자신이 국수본과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수본 뒤에 민주당이 있었다. 민주당이 인형조종사처럼 조종을 했고 국수본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이 상식이 불법 내통 정황을 자백한 것이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 비판해서 될 문제 아닙니다. 고소 고발을 해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상식이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또 이렇습니다.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 오늘 저녁쯤 체포영장이 다시 나오고 내일 내란 특검 재표결이 진행이 되면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이다.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글을 쓰는 겁니까? 철이 없다고 해야 합니까? 그 뒤에 다시 문제의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습니다.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을 했어.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이다. 자기가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국수본을 조정을 하고 있다. 인형조종사처럼 조정을 하고 있다.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식이라는 자가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도 이상식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식의 글을 두고 여당에서는 사실상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불법 내통 정황을 잡아간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신동욱 대변인이 한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국수본은 국가수사본부가 아니라 민주당 수사본부인가 민수본인가. 이 의원이 스스로 밝힌 바대로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위반이자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 심각한 불법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이걸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의힘의 대변인이란 분이 기껏 이 정도의 글을 써서 공표를 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 내란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수본을 엄밀하게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거나 단순히 직권남용을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든 신동국은 이상식을 향해 국수본이 누구와 전화를 하고 회의했는지 지금 즉시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국수본에는 이렇게 일환했습니다. 지금까지 편향적 탈법적 행태가 사실상 민주당의 지시와 지침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국수본 간부 중 누가 이상식과 불법 내통을 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따졌습니다. 민주당과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언제부터 누가 내통해 왔는지 밝혀야 한다. 당장 민주당과 우정수를 고소고발을 하면 어느 정도는 드러나겠죠. 이상식의 자백을 통해 드러난 청부와 청탁으로 국수본을 품은 민주당인가? 민주당 품에 안긴 민수본인가? 민주당과 국수본은 답해야 한다. 방금 요 멘트는 신동욱의 멘트입니다. 자, 그러면서 국수본이 이렇게 오염된 것은 전적으로 우정수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우정수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당연합니다. 사퇴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윤상현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지휘를 공수처가 아닌 민주당이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 이상식과 내통한 국수본은 이미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범죄 혐의를 피할 수 없다. 자, 이제 하나가 더 붙었군요. 공무상 비밀누설. 글쎄 그것뿐입니까? 대한민국의 통치 구조를 기본적으로 흔들어 놓은 두 사람의 작태입니다. 우정수와 이상식의 농간은 절대로 직권남용 정도로 처리해서는 안 될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자, 논란이 일자 이상식은 8일 오전 페이스북 글에서 국수본과 메신저카를 했다는 내용을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지워버렸습니다. 자기도 큰일 났다 싶으셨을 겁니다. 이상식은 경찰청 정보국장을 거쳤고 그리고 대구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두 지방경찰청장을 지냈습니다. 그랬으니까 경찰 안에서도 꽤 출세를 한 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태를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처리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무식무지한 겁니까? 민주당 친명계에서 드디어 공수처 폐지론이 나왔습니다. 문재인이 그 공수처를 만들려고 당시에 야당과 전쟁을 벌이다시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공수처 폐지를 하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 핵심 의원이 8일 한 말이 이렇습니다. 공수처는 다음 정권에서 폐기해야 한다. 공수처의 무능은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검찰개혁의 후과다. 정권이 바뀌면 다른 조직으로 흡수해야 한다. 공수처 폐지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를 하자 분출한 친명계의 분노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4일 노정면 원내대변인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공수처는 자신 없으면 당장이라도 경찰의 사건을 재입처봐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7일 전체 회의에서 오동문을 질타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언론에 나온 어느 민주당 인사의 말이 이랬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기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공수처의 헛발질에 조바심이 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설립했던 기관이니 공수처란 조직의 실패를 친명계가 책임질 일은 없다는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실족을 하고 이재명이 기사회생하여 대선에 출마할 것인가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럴 일이 있을까요? 단언컨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윤 대통령의 귀환을 믿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마도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겁니다. 이미 탄핵소추를 심리하는 그 심판정에 나온 여러 증인들, 곽종건이 그리고 홍 장관이 참 이 나라 삼성 장군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곽종건 장군이니 곽종건 사령관이니 하는 직함이나 계급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 곽종건, 홍 장관 두 사람이 내란죄라는 명분을 줬습니다. 특히 홍 장관이 만든 그 이상한 메모지. 그런데 그 증거들이 전부 다 오염이 돼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한 20일 전에 그런 증거들은 오염이 됐다. 특히 곽종건의 증거는 오염이 됐다. 제가 실전 1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죠. 오염된 증거라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증거들이 오염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증거들은 오염이 돼서 미국 같으면, 아니 선진 민주정 같으면 애초에 증거로 취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재명에게 사법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이 진정 위대한 국가가 되는 성장통이라고 믿습니다. 한 번은 끝이 않은 성장통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